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하기도 했고, 또 거부를 하면 물리적인 폭행이나 폭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타법무법인의 부대표 따뜻한 카리스마 권민아 변호사입니다. 네, 모든 것을 바쳐서 가정을 지켜왔는데 이 집에서 나를 존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속상해도 참기만 해야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번 이야기는 결혼 21년 차 교사분의 이야기입니다. 고객님은 내 아이의 어머니이자 또 늘 가정을 먼저 생각해 오신 분이었고요. 결혼 생활은 약 20년 가까이 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가사와 육아를 또 전담을 하셨고 선생님으로서 또 직장을 다니면서 꿋꿋하게 살아내시고 계신 분입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진심으로 가족들로부터 존중받는다 이런 느낌을 받지는 못하셨다고 하셨어요. 아이를 임신했을 때조차 몸이 힘들 때도 남편의 밥을 항상 차려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고 시어머니로부터도 좀 존중받지 못하는 일들이 많았고 남편에게는 따뜻한 밥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시면서도 며느리에게는 며느리는 찬밥을 먹어도 된다 이런 말씀을 서슴지 않고 하시는 그런 시어머니였습니다. 남편은 툭하면 폭언을 하기도 했고요. 남편으로부터 보기 흉하다 이런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하기도 했고 또 거부를 하면 물리적인 폭행이나 폭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결국은 반복되는 그런 상처 속에서 고객님은 자녀들과 함께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도 우리 고객님은 가장 먼저 아이들만큼은 내가 지켜야 한다 이런 생각이 강하셨는데요. 결국 후에도 또 남겨진 상처가 너무 많았고 잘 아물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 갈등은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고통으로 이어졌습니다. 고객님은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내줬는데 정작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고객님은 결심을 하게 되셨습니다. 이제는 본인을 위해서 또 남겨진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평온한 그런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스스로 지켜내는 그런 선택을 하고자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핵심 중에 하나가 친권과 양육권을 유지하는 것이었는데요. 우리 고객님은 이혼 후에도 자녀들과 평화롭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친권과 양육권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주 양육자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아이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부모가 어느 쪽인지를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아버지 쪽에서 평소에 양육을 하지 않다가도 이혼을 하는 순간이 오면 자기가 양육을 하겠다고 주장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에서도 양육권을 주장을 했었고 실제로 이제 별거 이후에 아이들이 엄마와 계속 생활을 해왔던 점 그리고 아이들이 엄마와 생활하면서 굉장히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왔던 점 아이들과 엄마 사이에 유대관계가 굉장히 잘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 또한 엄마와 생활하고 싶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보여줬던 점 등을 저희가 주장을 해서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지킬 수 있었고 또 아버지에 대해서도 아버지로서 양육자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부분 결국은 저희가 양육비까지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의 복리, 아이가 누구와 있을 때 잘 자랄 수 있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고 우리가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입증하는 것은 또 대리인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거는 또 당사자 본인이 하기엔 또 어려운 경우들이 있거든요. 어떤 게 중요한지 어떤 부분 어필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주로 감정적인 주장만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는 대리인을 만나는 것이 양육권을 지키기 위해서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 재산 분할도 큰 하나의 쟁점이었는데 배우자 소유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 있었고 증권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배우자가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었던 사건이고요. 배우자 쪽에서 혼인 전에 상속받은 재산이 있었고 시댁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부동산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객님도 경제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유지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라는 부분을 주장을 하고 또 상당한 소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이 어머니를 모시는 조건으로 증여를 받았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그런 증거가 없다라는 주장을 했고 그 부분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배우자가 또 증권의 잔존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부분도 본인의 특유 재산이라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아내도 근로활동을 하면서 수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증권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거기에 그 매수 자금으로 포함되었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소명을 했고 그 부분이 인정이 되어서 그 부분도 분할 대상 재산으로 인정될 수가 있었습니다.
특유 재산을 주장하는 재산도 공동의 재산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5억이 아닌 총 9억이라는 큰 덩어리에서 재산 분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저희를 찾아오셨을 때 굉장히 소극적인 입장으로 위자료나 재산 분할에 대해서 주장하기를 원치 않으셨거든요. 하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 본인이 분명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챙겨받아야 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부분을 모두 인정받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해 하셨습니다. 재산 분할은 무엇보다도 감정적인 그 접근보다는 현실적인 접근이 굉장히 중요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그 이후에 내 삶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재산 형성에 공동에 기여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해야 되고 그 부분은 정말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찾아내는 것, 그게 하나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고 또 그 재산을 찾아냈을 때 그 재산에서 내 기여도가 얼만큼 된다 주장뿐만 아니라 소명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이혼이나 이런 가정 문제로 찾아오시는 분들은 이 문제만 지나가면 좋겠다, 그냥 조용히 해결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챙겨야 하는 것들을 못 챙기고 내가 주장할 수 있는 부분도 주장하지 못하고 넘어가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혼이 뭔가 마지막의 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이혼은 새로운 단계, 내가 이 이혼을 하고 난 후에 나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첫 단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 이혼에서 현실적인 도움을 주고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다양한 법률적인 조력을 주고 또 앞으로의 삶에 도움이 되는 선택이 어떤 것인지 도와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권민아 변호사였습니다.